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2번째 시간으로 레미제라블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2 제5부 장발장. 파리가 혁명에 동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파리는 일어나지 않았고 바리케이트는 군대와 경찰에 포위당한다.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티켓인 국민위병 복장 5벌을 5명에게 입혀 탈출시키고 나머지는 바리케이트에 남는다. 동이 터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대포가 출현한다. 포병들을 저격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었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바리케이트는 함락된다. 앙졸라스의 저항으로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 장발장은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데리고 하수구로 도망을 친다. 기진맥진하였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해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데리고 하수구를 탈출한다. 하지만 바리케이트에서부터 장발장을 쫓고 있던 자베르에게 잡히고 만다.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마리우스만이라도 병원에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장발장은 자베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베르는 마리우스와 장발장을 쌍마차에 태우고 장발장이 원하는 대로 마리우스를 질 로르방의 집에 데려다주고 장발장 집 앞까지도 데려다준 뒤 사라진다. 자베르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진 것과 법의 엄중함을 믿어왔던 자신이 법을 어긴 것에 충격을 받는다. 한평생을 정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그에게 인생의 허무감을 안겨주게 되고 자신의 정의에 대한 원칙이 장발장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에 무너지게 되자 자베르는 그동안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비롯한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너무 가혹하게만 대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법제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유서로 남기고 생강에 몸을 던져 투신자살한다. 마리우스는 부상이 심했지만 코제트를 생각하며 회복한다. 질 로르망 노인 또한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을 축복해준다. 장발장이 마르들렌으로 있으면서 번 60만 프랑으로 경제적 풍요를 얻으며 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치른다. 그리고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장발장에게 함께 살자고 말한다. 하지만 장발장은 자베르의 죽음으로 추적해서 벗어났음에도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실토하며 자신이 잡힌다면 집안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집에서 나와 하루에 한 번씩만 코제트와 만나며 산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의 어두운 과거가 코제트에게까지 해가 될 것이 두려워 그를 멀리하게 된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만나는 것을 악으로 살아가지만 코제트는 마리우스의 무언의 태도와 그와의 사랑에 빠져 점점 장발장을 멀리하게 된다. 결국 코제트와 멀어진 장발장은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 장발장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쯤 테나르디에는 변장을 하고 마리우스를 찾아가 자기 집안에 범죄자가 있다며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이 몽트레 유시르메르시에서 시장의 섬과 하수구에서 장발장이 시체를 들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테나르디에의 말은 장발장이 마리우스 자신의 생명의 어린이면서 몽테르레유시에서 존경받던 성인임을 알게 해준다.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에게 수천 프랑을 주고 내쫓은 뒤 코제트와 황급히 장발장을 찾아가 용서를 빈다.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팡틴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뒤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둔다. 레미제라블 기타. 레미제라블 역시 엄청난 히트작인 바람에 맨하탄의 유령이나 스칼렛처럼 현대 작가들이 쓴 속편이 몇 권 나와 있다. 그 가운데 프랑스와 세레자라는 작가가 코제트와 마리우스라는 제목만 다르며 코제트가 1권이고 마리우스가 2권인 책을 썼는데 이 소설을 읽은 위고의 후손들은 세레자가 원작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며 소송을 걸어 판금을 먹였다. 하지만 세레자가 항소한 끝에 출판의 자유가 인정되어 다시 판금이 해제되었으며 대한민국에도 출간되어 있는 상태. 다만 팬들의 반응은 대략 맨하탄의 유령이나 러브 네버
다이저를 접한 오페라의 유령 팬들과 비슷하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처음에는 작품을 쓰는 시간 빼고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잘못을 청산하고 불의 명작을 만든 게 바로 이 작품이다. 이 작품이 출간되기 전에 그는 출판사에 물음표만 써있는 짧은 편지를 보냈으며 이때 출판사는 느낌표라는 답장을 보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의미는 작품이 잘 팔리고 있는가? 그렇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흔히 레미제라블 컴플렉스로 알려진 언더도그마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혹은 기타 불쌍한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지만 범죄의 종류나 동기를 무시하고 주변 사정을 통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질되기 쉽다. 이 책의 요약본을 읽고 6월 환경을 역동적으로 잘 다뤘구나 생각하며 원본을 읽어보면 일단 무식한 두께의 시급하고 제1권 첫 장부터 나오는 루즈한 서술에 학을 띠게 된다. 일명 장발장이라고 알려진 1권 초반부 서술을 보면 마리엘 주교에 대해서 한 챕터 약 100여 쪽을 소비한다. 후반부 전개 때문에 미국에서 프랑스 혁명을 다룬 작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이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실패한 1832년 6월 봉기가 역사적인 배경이다. 실패한 봉기라서 그런지 미국이나 한국 같은 외국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본국인 프랑스에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1991년 기사가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